저는 68세 엄기선입니다. 충북대학교 명예교수고요. 저는 지금 96세 노모가 계신데요. 아직도 책을 읽고 공부를 하세요. 공책에다가 뭐 쓰시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제가 크면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고, 지금까지도 떨어져 있어도 뵙고 싶고, 지금 춘천에 살고 계시는데요. 그 어머님이 큰 영향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잘못하면은 혼나고 맞은 그런 기억이 많고, 그리고 또 잘하면은 칭찬받고 그런 기억이 있고. 그래서 저희 그 어릴 때 근거지는 강원도 춘천시였기 때문에 거기에 추억이 많이 머물러 있고, 그리고 제가 또 어릴 때 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크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많이 느끼고, 그래서 아쉬운 거죠. 이럴 때 아버님이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좀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그 교훈도 됐고, 또 어머니한테서 받은 것 때문에 그 좀 더 자식으로서 훌륭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자극을 또 많이 받고,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는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수건 공장을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형제가 5인데 그 중에 맞이기 때문에 6.25 전쟁 후에 그렇게 해서 삶을 꾸리는 거 말고 좋은 길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그게 잘 발전을 해가지고 정말 잘 되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아버님을 여의고, 그 이후에 중고등학교를 굉장히 힘들게 살았는데, 그런데 제가 다행히도 뭐 그렇게 힘들다는 생각을, 그것 때문에 너무 그 삶이 좌우를 그 영향을 받을 만큼 그렇게 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도 비교적 긍정적으로 밝게 잘 살아서 오늘에 이른 것 같습니다. 결혼은 82년도에 했고 제 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딸은 중북대학교 공부하고, 그리고 장애가 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계기 때문에 제가 중북대학교에 장애지원센터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대학에서는 장애학생지원센터라고 하고, 중북대학은 특별히 장애지원센터라고 하고, 그 이름을 지을 당시 2005년도인데요. 기생충은행을 만들 때 그 같은 해입니다. 2005년도에 중북대학교 본부 직속 장애지원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꼭 학생뿐이 아니고 사실은 뭐 교수님도 장애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장애지원센터라고 만들고, 그 우리 딸이 계기가 돼서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잘 운영이 돼서 제가 만들고 나서 2005년부터 8번을 그 임기를 반복을 했어요. 충북대학교에서도 일이 잘 되고 있어서 계속 맡겨주시고 해서 저의 활동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학문적인 활동은 아니지만 그런 좋은 훌륭한 계기로 해서 또 그런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제 연구에 관계가 있습니다. 연구를 하는 그 생활을 가장 하고 싶었어요. 계속 어릴 때부터도. 그래서 충북대학교에 왔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를 펼칠 수가 있었는데, 마음껏 연구하고 뭐 밤새 연구해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고, 그리고 연구비도 또 잘 딸 수 있었고, 그래서 마음껏 연구하고 그 결과를 또 마음껏 논문으로 발표하고, 또 그 내용을 국제학회에서 세계 여러 학자들한테 마음껏 발표하고, 이런 거를 마음껏 할 수 있었다는 거, 이런 연구를 정말 충분히 마음껏 할 수 있었다는 거, 그게 가장 제가
좋았던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뭐 이렇게 살다 보면 동료하고 경쟁도 있고 다툼도 있고 또 제자를 못 구중할 때도 있고 또 제자한테 배울 때도 있고 뭐 부모님한테도 뭐 이렇게 야단 맞을 때가 있고 스승님한테도 또 꾸중 들을 때도 있고 뭐 솔직히 말하면은 정말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경험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많은 부분을 깨닫게 되면서 그러면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깨달음은 이 세상에 그냥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그 사실 하나가 가장 복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걸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웬만한 그 다툼이나 뭐 그렇게 힘든 거나 그런 것들은 인간으로 태어난 복이 있고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생명으로 보면은 아주 평등한 그런 특권이기 때문에 나만 가진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가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절로 사람들 사이에서 겸손하게 되고 특별히 뭐 다를 게 없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늘상 있어서 힘들어지면은 그 생각으로 돌아가서 다시 출발하면은 그러면은 정말 교훈이 되는 깨달음이라서 저는 그게 내가 그 금과 옥처로 갖고 있는 그런 깨달음의 하나로 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뭐 학문적으로나 그런 거는 뭐 즐겁게 살고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이왕 태어났으니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다가 다시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거. 이제 그게 이제 가장 나누고 싶은 그런 말하자면은 그냥 늘상 하는 얘기, 그런 거에 평범하면서도 중요한 그런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지금 동시대에 저하고 이 청주 시민들하고 충북 시민들하고 다 사는 것 자체가 그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생명을 받고 서로 동시대를 사는 건데요. 제가 이제 여기서 섭리를 말할 때는 종교적인 그런 신의 섭리를 말하는 건 아니고 자연의 섭리를 말하는 건데 그 귀한 생명을 받았으니까 이 생명을 소중하게 잘 보존하고 가꾸고 아끼면서 서로 중북 도민끼리 서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은 이웃끼리도 잘 돕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국가에도 서로 이바지 되면은 더 좋겠고 그리고 이런 똑같은 마음으로 전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도 같은 마음으로 대하면서 살고 이렇게 하면은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어요. 약간 거창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깨달은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커다란 은인이 있는데요. 임한종 스승님입니다. 그 스승님이 저를 기생충학이라는 학문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계속 격려해 주시고 정말 안타깝게도 2년 전에 작고하셨는데요. 돌아가실 때까지도 믿어주시고 격려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바른 길을 이끌어 주셨고 그 스승님이 사실은 고등학교 때에 전국 과학전람회에 출품을 했는데 개구리의 기생충에 대해서 연구 발표를 해가지고 제1회 대통령상 받은 분이에요. 그분이 정말 저의 커다란 은인이신데 학문뿐이 아니고 인생의 모든 길잡이가 되어주신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은인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행복하게 생각한 부분입니다. 은인 중에 한 분이 또 계신데요. 미국인 신부로서 청주에 오셔가지고 장애 어린이 활동을 하신 분이 계세요. 안예도 신부님이신데 에드워드 휠란 신부님이세요. 그리고 메리놀 외방전교회 소속이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제가
그 충북대학교 장애지원센터를 만들 때 제가 약간 그 만들면서 주춤거린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충북대학교에다가 그런 기구를 만드는데 그 해가 이제 제 딸이 충북대학교에 입학한 해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를 그 영어 영문과를 이제 졸업을 했는데요. 이 장애에 대한 배려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 아내가 우리 딸하고 그 4년 내내 같이 같은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이제 1시간 좀 넘으면 자꾸 기울어지니까 지체장애거든요, 1급. 그래서 옆에서 이제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이거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아내가 그런 불편한 점을 호소하고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그 장애지원센터를 만들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학교에다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쉬는 시간에 부모가 같이 학생하고 와서 쉴 수도 있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만들다가 주춤하게 된 거가 이거 자기 딸이 있으니까 딸을 위해서 저거를 학교를 이용해서 하려고 그러는 그런 의심을 혹시 누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얼핏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신부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만은 신부님이 약간 그 엄숙하게 하면서 뭐 그런 걸 가지고 고민을 하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어떻게 딸을 위해서 하는 활동이 될 수 있겠나. 딸을 통해서 하는 활동이지.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라. 그게 좋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서 용기를 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게 전국에서도 거의 뭐 앞서가는 그 시기에 만들어진 그 센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충북대학교의 그 신방욱 총장님이 계신데 그 총장님 참 또 은인 중에 하나예요. 이 장애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 그 적극적으로 지원해가지고 그 만들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셔서 오늘날 전국 대학에 여러 그 장애지원센터가 있지만은 그 벤치마킹 하러 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와서 시설을 둘러보고 그러고선 마음 놓고 학교에다가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마음의 지주가 됐던 그 안여도 신부님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 심장병도 있으시고 그렇게 되면서 건강을 회복을 다시 못 하시고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게 이제 미국에서 돌아가셔가지고 그 현지에 가가지고 그 조문을 할 그런 기회가 못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보면서 참 슬픈 마음을 이렇게 달랬는데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우리나라의 그 장애인의 입장에 서서 싸워주시고 그런 정말 산 증인 같은 분이시고요. 제가 이제 경험이 하나 잊지 못할 경험이 하나 있는데 제가 외국 출장 갔다 왔는데 우리 아이 엄마가 정말 그 얼굴이 정말 어두운 얼굴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욕탕에 우리 딸을 같이 데리고 갔는데 그 목욕탕의 직원이 안 받아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따로 없습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안 받아준 건데 그 신부님이 그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러고선 내가 이제 외국에 있을 텐데 우리 그 아이 엄마하고 같이 그 목욕탕을 찾아가가지고 왜 그렇게 됐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고서 결국 사과를 받으셨어요. 그런 일화가 있는데 그러던 분이 돌아가셔서 어떻게 이 신부님을 마음에 잊지 않고 기리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하나 필요한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아내 얘기인데요. 정말 귀하게 나와가지고 걸어 다녔었어요. 우리 아이가 걸어 다니고 정말 귀엽고 이쁘게 잘 그렇게 살았었는데 병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병을 중간에 그 아주 그 예민한 병이거든요. 그래서 그
그걸 제대로 해주질 못해가지고 중추신경이 상처를 입어가지고 산성이 깊어지면서 중추신경이 마비가 돼가지고 결국 이제 그 지체 1급 장애가 됐는데 원래는 잘 움직이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평생 이제 이거를 돌보면서 사는 게 업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은 야 이거 우리 아내가 아니면은 정말 이걸 누가 기를까? 이렇게 정말 밝은 마음으로 하나도 힘든 내색 없이 이렇게 평생 기를 수가 있을까? 이런 마음을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 아내에게도 제가 편지를 영상 편지를 하나 하고 싶은데 그 사랑하는 그 아내 최창애 씨 정말 그 어린 이쁜 딸을 낳아줘서 정말 고맙고 어릴 때 그 사진을 보면은 정말 세상 누구보다도 이쁜데 그 딸이 엄마를 딱 빼닮았어요. 그런데 병은 나 때문에 생긴 거지만은 아기 엄마가 돼서 그냥 그 다 잘 길러주고 그냥 공부하는 거 그냥 그 시간에 그냥 같이 그냥 들어가서 공부를 같이 하게끔 하고 정말 맹모 삼천지교 이건 정말 비교도 안 될 만큼 내가 보기에 훌륭하고 그런 사랑을 쏟아부어서 어느 날까지 잘 해줬고 지금도 그냥 그 사랑으로 보살펴 주는 거에 대해서 정말 남편으로서 아내가 존경스럽고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랑합니다. 최창애 씨. 엄기선 내 자신한테 말해주고 싶은 거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전후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서 잘 살았다. 그 점은 칭찬해주고 싶고 그 안에 이제 저질렀던 그 좁은 마음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은 치기 어린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언제 어느 때 그런 치기 어린 생각으로 갖고 좁은 눈으로 갖고 좁은 눈으로 그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마음이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런 마음들을 다 그 부끄러운 그 마음들을 다 너무 많이 생각해서 그 스스로 힘들게 하지 말고 다행히도 내가 깨달았으니까 깨달은 나가 못 깨달은 우리 친구 기선이한테 자신 기선이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남은 여생도 열심히 생각하고 반성하고 또 새롭게 깨닫고 그러면서 남은 기간도 정말 그 보람 있는 시간을 갖고 보내기를 바란다. 화이팅이다.